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 오전 0시 42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29,900달러 선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성도 굉장히 많이 줄고 지금 3만 언더에서 약간 몇백 달러 갭을 두고 굉장히 좀 작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주말이라서 더 변동성이 딱히 없는데 저번 주에 이제 리플 이슈가 있고 나서 비트코인이 좀 고점을 갱신하고 조금 다시 내려왔고요. 그리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좀 숨통이 트이면서 좀 반등이 있었고 이제 지금 조금 조정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27일이죠. 27일에 금리 인상이 거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폭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쯤을 기점으로 해서 좀 그간 이제 축적이 되었었던 움직임이 한 번 정도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근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딱 지금. 지금이 이제 블랙록 이슈로 오르고 나서 거의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정확하게 진짜 칼같이 채널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제 앞 구간보다는 뒷 구간이 조금 더 좀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요 박스권 안에 있는 건 여전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하방을 조금 더 보고 있기도 한데 이제 그 하방이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느꼈었던 하락 계속해서 이어진 하락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웬만한 분석가들은 이제 그런 하락은 좀 오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시장 경기 상황이 그래서 하락이 오더라도 뭐 진짜 많이 내려가면은 뭐 25,000 아니면은 그 위에 구간 뭐 27,000, 8,000 내지 29,000 그 정도에서 좀 매물이 다 흡수되고 나서 좀 단기적으로 랠리가 좀 더 있지 않겠냐 그런 분석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25,000 언더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좀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고하락 같은 경우 2만 초반 내지는 2만이 순간 깨질 수도 있지만은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깨진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반등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서의 이제 그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차트 흐름 좀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 이후로 내년 들어가서 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그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상황을 보고 또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맞춰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로는 뭔가 계속하는 어떤 계속된 하락세 큰 하락 추세는 지금 벗어난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초 작년 완전 말 그리고 올 초부터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추세로 다시 돌아선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3분기, 4분기는 어느 정도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조정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좀 큰 흐름으로 보시면요. 한번 쭉 읊어드릴까요? 간단하게.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이죠. 21년도 11월 요때쯤이죠. 요때쯤 이제 고점을 갱신했을 때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파월이 우리 금리 인상 없을 거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아닌 것 같다. 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제 비트코인도 고점을 찍고 환율도 어느 정도 이제 오를 준비를 하면서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 그리고 나스닥도 같이 하락하면서 당시 환율이 1190원대였던 것 같아요. 1200좀 좀 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 환율이 쭉 오르고 이제 경제랑 이제 암호화폐 쭉 내려갔죠.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반등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강한 구간에서 반등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좀 내려왔죠. 쭉 내려오고 나서 이때 몇 주 연속이었죠. 거의 한 주 빼고 거의 진짜 뭐 두 달, 세 달 좀 안 되게 연속적인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 구간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바닥을 지켜주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18,000 구간까지 형성이 되고 나서 사실 요때 6월에 좀 더 큰 하락으로 내려온 거는 이제
테라루나 있었고 요때 바닥이 형성되나 싶더니 이제 연말에 환율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11월쯤에 거의 바닥을 찍죠. 그때 당시에 거의 뭐 1440원대까지 돌파했었고 김프가 이제 붙으면은 거의 뭐 진짜 1500원까지도 그 정도로 형성이 됐었던 것 같은데 9월 말 10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9월 말 10월 초 그때까지 해서 이제 환율이 고점을 찍었었고 원화 대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같이 환율이 어느 정도 다시 내려가면서 이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네, FTX 사태가 또 터지면서 바로 또 아래층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서 좀 횡보를 하고 이제 이때 오를 때가 사실은 환율 같은 경우도 저점 치고 반등하는 부분이 요때입니다. 1월달. 그래가지고 요때 1220원대까지 20원, 30원대까지 환율이 완전 쫙 떡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요때는 움직임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랑 그 뭐야 비트코인 반등 같이 해줬었고 그리고 요 구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때 당시에 상황을 말고 그때 몰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요때 구간이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 퍼드도 굉장히 돌았었고 뭐 FTX 퍼드라든지 뭐 테더 이슈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퍼드들이 돌았었던 나름 저점 구간 그리고 원화 뭐 환율 뭐 이제 매크로 경제 이런 시선으로 봐도 요 구간이 바닥일 확률이 좀 많이 높지 않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별다른 그런 것도 없고 뭐 암호화폐 이제 뭐 차트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좀 다시 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이제 그런 이유들이고 이제 그때 환율이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쭉 같이 암호화폐 시장도 올라왔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이렇게 행보를 오래 하고 있고요. 요 구간에서 끝에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은 위아래 상한선이 조금 제한적 일 거다라는 좀 분석들이 많이 있죠. 아래로도 좀 제한적일 것이고 위로도 제한적일 것이다. 만약에 위로 그어진다라고 하면은 조만간 위로 그어지는 그 구간 자체가 이번 반등 구간에서의 고점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려지다가 이제 하반기라든지 4분기 해가지고 좀 조정 오고 이제 뭐 내년 이제 반감기 전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상승 준비 그리고 요 구간 3만 2만에서 3만 사이에서 손바뀜이 다 수급이 다 유동성이 다 되고 나서 좀 이제 랠리를 할 준비 지금 좀 도움닫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이 길었네요.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 알트코인들 몇 이슈 보고 다시 비트코인 좀 이슈 넘어갈게요. 그래서 바이낸스에 이제 보시면 레이어 제로 요 토큰이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아비트럼 그리고 수위 얘기가 막 많이 돌고 나서 그때 이제 에어드랍 메타 했을 때 레이어 제로라든지 뭐 GK 쪽 관련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었죠. 근데 이제 레이어 제로가 계속 상장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상장 이슈에 대한 예측도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계속 상장을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바이낸스 한 페이지에 이렇게 레이어 제로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또 이제 사람들이 조만간 상장을 하는 것 아니냐, 요거 상장 시그널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좀 동의하는 바이고요. 레이어 제로 이제 그 에어드랍 그 작업 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짭짤한 수익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 이슈가 몇 가지 있었죠. 알트코인 이슈가 이제 있었는데 요 이번 주에는 체인링크 CCIP인가요? 그 이벤트로다가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체인링크는 사실 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라클 관련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뭐 제가 기술적으로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표면상 투자 관점으로는 어쨌든 오라클 관련한 섹션이 사실상 체인링크가 거의 이제 대장이자 약간 좀 시총 높은 쪽에선 유일한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제가 이제 저번
21년도 때 이제 오라클 섹션 따로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좀 뭐 많이 기억나시죠? 요런 프로젝트 밴드 프로토콜, 뭐 다이아, 텔러,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이제 스프라 갑자기 스프라 오라클이라는 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나온다고 한 지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도 사실상 좀 된 자료인데,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 투자를 좀 받고 이제 요 며칠에는 에어드랍 관련해서 물량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친구도 좀 검색하셔가지고 에어드랍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으시려면 아마 KYC도 등록을 해야 될 거고 좀 까다로울 것 같긴 한데, 일단 체인링크 좀 이번 주에 많이 올라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제로라든지 뭐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요거 제가 하나 좀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대시보드 있거든요. 듄 아시죠, 여러분? 듄 저기 페이지 분석하는 여러 가지 뭐 온체인도 나오고 그런 페이지인데, 여기 대시보드 가시면 좀 요런 뭐라 해야 되죠? 그런 개발자들이나 이런 빌더들이 이렇게 올려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요게 이제 좀 굉장히 시장에 직접적인 연관이 좀 있을 확률이 높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파파파박 되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좀 며칠 된 것들도 많죠.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레이어 제로, 레이어 제로, 레이어 제로 굉장히 많죠. 지금 요 며칠 상장 관련 조만간 상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랑 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뒤쪽에서 이제 개발 관련 어떤 이런 에어드랍 잠재력 있지 않냐 이런 것들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레이어 제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은. 그리고 최근에 아캄 있죠. 바이낸스 에어드랍이 아니라 그 런치패드에 썼던 아캄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타이밍, 상장 전에 에어드랍을 노릴 수 있었던 타이밍에 아캄 같은 경우도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셨다면은 충분히 좀 노릴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업데이트랄까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요. 이제 최근에 가격 펌핑이 있기 전에 여기에 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도 이제 몇 가지 말들이 있었어가지고 올라왔었는데, 실제로 그게 막 가격들로 다 이어지는 좀 흐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지금 보시면 레이어 제로가 엄청 많죠. 그래서 레이어 제로가 실제로 조만간 상장을 한다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유니봇이라고 있죠. 유니봇이라고 있는데 요 프로젝트도 지금 나름 소개가 뭐 많이 안 되고는 있지만은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마켓캡에다가 유니버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좀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어떤 패턴을 보였다는 것이고, 그 출처가 이곳이라는 것이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제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요런 뭐라 해야 될까, 좀 정석적인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건 아닌데, 약간 수익 전형을 노릴 수 있는 좀 테크니컬한 그런 스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또 있었던 하락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슈 넘어갈게요. 뭐 하락은 아니죠. 하락은 아닌데 어쨌든 좀 조정이 길고, 이 횡보가 좀 약세에 가까운 횡보가 이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8,200 비트코인 매각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뭐 그렇게 엄청 적은 숫자도 아니고 뭐 엄청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거의 20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여전히 19만 5천 개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잠재적 추정이고 어쨌든 좀 많이 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판 게 맞다. 판 게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뭐 이것도 그냥 사후 해석이긴 한데 좀 오르지 못한 이유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단기 이제 매수자들의 이제 익절 같은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요, 이제 블랙록 이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여러 이제 국가들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암호화폐 관련 섹션을 좀 규제를 잘 다듬고 정식적으로 조금 규제 관리를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들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 보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안전한 규제망을 좀 건설을 했달까요? 좀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글로벌 관심도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도 좀 이런 비트코인 자체 점유율, 거래 점유율 플러스 그리고 일본 거래소의 총 거래량 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어떤 한 국가에 이제 종속되는 게 아니라 범국가적인 그런 투자금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급처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시총이 이렇게 들어오고 돈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뭐 비트코인 1억 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뭐 자기네 자체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 좀 빌드업이 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돈들이 이제 좀 몰리겠죠. 한 푼 두 푼, 그 한 푼 두 푼이 지금 당장 그리고 지금 그 짧은 기간 안에는 뭐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점점 누적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조차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요거입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0.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 주소가 계속 늘고 있죠. 비트코인이 출시된 이후부터 계속 늘고 있는데 뭐 몇천만 개니까 뭐 0.1개가 큰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게 결국 쌓이고 보다 보면은 점점 이 가격의 하한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자산 구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비트코인 너무너무 전망이 괜찮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없겠죠.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한테 웬만하면 물어봐도 전망을 좋게 보지 않을까요? 90% 이상?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크립토 시장에 문외한 사람들 말고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암호화폐 시장 전망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비트코인 한정.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쌓이고 모이면은 결국 가격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장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요 이슈도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통화 가치의 하락이 너무 빨라요. 실제로 너무 빠르고 이제 우리가 과거 한 10년과 그리고 최근 10년 이 속도조차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기울기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시면은 이게 통화량 증가인데 이 기울기보다 최근 10년이 더 너무너무 가파르죠. 코로나 이후로 이제 유동성을 너무 풀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좀 줄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부작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 통화 가치를 통화 가치가 절하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암호화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통화의 어떤 바구니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좀 좋은 바구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저번에 봤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금과 비트코인의 어떤 ETF, 최근에 이제 블랙록 ETF, 현물 ETF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이제 ETF가 2004년에 처음 이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현물 ETF가. 그래서 실제로 요 ETF가 통과된 시점 이후로 뭐 바로 이 선을 기점으로 바로 막 이렇게 뭐 90도로 오른 건 아니지만은 조금 조정이 있죠. 조금 조정이 있다가 그 이후로 완전 엄청나게 350% 정도의 떡상을 했고요. 요 구간 요 구간 같은 경우는 대략 2006년 조금 전부터 2014년 이후니까 한 대략 한 5년 8년? 한 7년 정도를 내리 거의 상승을 했고 2009년도에 이제 요 경기 안 좋았던 요 구간 말고는 계속 좀 우상향을 했던 기록이 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이번 당장 ETF가 통과되진 않더라도 언젠가는 좀 될 거라고 여러분들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이제 진짜로 관심 없던 사람들도 한 번 더 보게 될 거고 이제 지금은 관심 있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를 못하는 어떤 그런 기관들이라든지 그런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뭉칫돈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꽤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직도 여전히 금에 비해서 비트코인 시총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간 기준으로 금과 똑같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13만 8천 달러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비트코인에 대한 희망 회로를 같이 돌려보았고요.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 영상쯤에는 사실 이런 희망 회로를 일부러 안 올렸어요. 너무 장기적인 전망을 좋게 보고 있지만은 일부러 희망 회로를 안 돌린 이유가 좀 하락하는 구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그런 것들을 빼는 게 맞고 이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에 대한 이제 뇌를 좀 상승으로 절여야 우리가 결국에는 근 2년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러 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바닥을 찍어가지고 거기서 사서 매수를 합니까? 물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근데 이제 나는 올라가는 거 보고 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뭐 가능은 한데 그것조차도 올라가다가 조정이 올 것이고 아니면 뭐 베어트랩, 불트랩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또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간 자체가 물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00은 꿰지기가 좀 많이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세게 물려도 한 20% 남짓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더 크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그냥 뭐 에라 모르겠던데 좀 높은 확률로 20% 남짓으로 지금 구간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좀 푸근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어쨌든 3만 언더 그리고 2만 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역설적이게도 저는 사실 3분기는 좀 좋지 않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도 이제 네, 떨어지면 사자라는 이제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요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벌써 7월 말이에요. 시간이 진짜 빨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23년 7월 말 그러다가 24년 오고 24년 후딱 가고 25년 오고 어느새 막 비트코인 올라가는 와중이고 막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좀 투자 잘 하시고 진짜로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뿌듯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좋은 그런 성과들을 가져오시면은 제가 뿌듯하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 이 정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